자, 확률의 뜻과 활용을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웠잖아? 니들 중학교 때도 확률 했지? 그지? 확률이 뭐야?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해? 전체 사건들. 그렇지, 전체 사건 분해. 어떤 특정한 사건. 그지? 그 비율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사건 분해 특정한 사건이 확률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전체 사건을 어떻게 찾아? 경우의 수로 찾는 거지. 맞지? 특정한 사건도 경우의 수로 찾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알아야 니들이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서 경우의 수를 배운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한번 던진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총 6가지가 있지. 그래서 그 중에서 특정 사건, 짝수일, 확률 이렇게 하면 짝수가 일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해서 6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확률 계산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니들 경우의 수를 배웠고 경우의 수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겠지? 그렇지? 그럼 경우의 수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확률의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할 수 있다가 되겠지? 확률이 잘 안 되는 거는 뭐가 안 돼서 그런 거겠니? 그럼 뭐 경우의 수가 안 돼서 그런 거겠지? 그러면 확률이 잘 안 되면 경우의 수 부분을 좀 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별건 아니고 그냥 용어에 대한 얘기야. 첫 번째 뭐 시행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요거는 뭐냐면 뭔 짓거리를 한다는 거지.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냐? 별거 아니야. 동전 던지기를 해. 대진표를 짜. 뭐 이런 거 있잖아. 뭔 일을 하는 걸 시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표본 공간은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1, 2, 3, 4, 5, 6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지, 그지? 얘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1, 2, 3, 4, 5, 6을 모아놓은 집합. 그 다음에 사건. 똑같다. 사건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특이한 경우, 짝수의 눈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냐? 그 다음에는 뭐 근원사건? 그러니까 이건 표본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를 예를 들면 1, 2, 3, 4, 5, 6 이런 놈들이 이제 표본 공간인데 그 중에 있는 원소가 누구가 있냐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이렇잖아. 그치? 그래서 근원사건이라는 거는 한 개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1, 뭐 이런 거. 1로만 이루어져 있는 어떤 거. 그런 것들을 뭐 근원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실은 여기 있는 용어는 대충 뭐 감만 잡고 있어도 돼. 크게 뭐 문제 푸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거든. 5번 전사건은 뭐야?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1, 2, 3, 4, 5, 6이 나오는 확률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럼 얼마야? 전체 사건은 1, 2, 3, 4, 5, 6, 6개고 1, 2, 3, 4, 5, 6의 눈이 나온다. 6가지잖아. 맞지? 아니냐? 한 번 던져서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사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6분의 6이지? 그래서 뭐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 반드시 일어나는 애들을 전사건이라 그래. 뭐 뭐라 그럴까? 동전에 앞면에 1 써있고 뒷면에 1 써있어. 동전 던져서 1이 나오는 게 바로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지. 그런 것들을 전사건이라 그래. 그럼 무조건 일어나는 애들은 확률이 어떻게 될까? 1인 거야. 그지? 당연한 거지, 그지? 그러면 반대쪽 얘기해보자. 뭐라고 돼 있냐?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동전 앞면에 1, 뒷면에 1이 적혀 있는데 던졌는데 2가 나온대. 일어나 안 일어나?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냐? 그렇지. 경우의 수가 0이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표현 방법과 용어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참고로 좀 알아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배반 사건, 여사건이거든. 배반 사건 느낌이 어떠냐? 나쁜 것 같지 막 배반하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니랑 내가 니를 배반했어. 막 싫겠지? 니가 내가 막 싫겠지? 그렇지 않겠니? 막 싫어. 근데 막 니랑 내랑 막 공통점이 있대. 어떨까 니 느낌이? 아 짜증나고 막 짜증나고 이렇잖아. 그래서 배반 사건은 겹치는 부분이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겹치는 게 없었으면 좋겠잖아. 내가 니를 뒤통수를 쳤는데 니랑 내랑 닮은 공통점이 있으면 좀 기분이 나쁘니까 없었으면 좋겠지 않니? 그래서 배반 사건은 두 개가 겹치는 일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과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그래서 배반 사건인 거야. 알겠냐? 자, 그러면 홀수 눈이 나오는 거랑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그래서 두 개는 배반 사건이 아닌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 그러면 교집합이 두 개가 없다. 교집합은 뭐라고? 공집합이다. 요렇게 되는 거를 배반 사건. 알겠냐? 자, 그 다음 여기서는 합사건은 자 집합 연산이랑 똑같습니다. 자, N, A, 합, B. 이거 어떻게 했더라?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이렇게 했지, 그지? 그래서 이 확률 계산에서도 똑같이 겹치는 거는 두 번 계산하게 될 테니까 한 번을 빼주는 이런 연산 그대로 가는 거고 그걸 합사건이라고 그런다. 자, 근데 확률 계산도 경우의 수에서부터 온다 그랬잖아? 자, 우리가 처음에 경우의 수를 배울 때 크게 두 가지 법칙을 배웠어. 뭐 배웠냐? 그렇지, 이 모양 이래.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배웠잖아. 맞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로 곱하기로 계산할 거냐, 더하기로 계산할 거냐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진짜요? 진짜야. 언제 처음에 배웠어. 경우의 수 첫 부분에서 나왔어. 첫 부분 할 때 내가 수업을 해줬거든. 그래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한 구분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사건이 완료된 시점에서 한 번 시행했을 때 완료된 시점에서 들어와 임마. 어휴, 나 바지가 없어. 바지가 없어? 제국이 바지를 입고 왔네. 그럼 치마라도 입고 왔어야지. 원래 좀 치마가 더 없죠 집에. 엄마 있잖아. 엄마 치마 없어. 그럼 엄마 바지도 있네. 됐고. 동생 거리 키 차이가 야, 치마는 뭐 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니야? 치마 없다니까. 아니 그러면 짧아지잖아요. 와, 니 대박. 니 완전 야, 상상을 하고 말하셨어요. SNS 스타 될 뻔했다니. 오늘 막 치마 입고 왔으면 5만 대다가 다 니 사진. 치마 입었는데 왜 가노? 그거 있잖아. 경범죄? 아니 뭐라요? 풍기문란? 아 풍기물. 경범죄? 풍기물란처럼. 다행이네. 그래서 경우의 수 처음 할 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확률 계산도 경우의 수로 한다 그랬잖아. 맞지? 확률 계산도 경우의 수로 할 거니까 확률에도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그래서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부분은 더하는 거고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계산에서는 확률끼리 곱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뭐 합사건 두 개를 합해라. 곱사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한 연산.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 그러니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지.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러면 A 또는 B 하면 뭐야? 2, 3, 4, 6 이런 애들이야. 짝수이기도 하고 짝수 또는 3의 배수. 이게 합사건이잖아. 그지? 맞니? 곱사건은 뭐냐? 2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이기도 한 애들 찾아라는 거니까 교집합을 찾는 거지. 그지?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을 찾는 거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합사건은 더하는 거고 곱사건은 교집합을 뜻하는 거야.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배반사건 좀 전에 얘기했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배반사건이고 여사건은 반대 방향이야. 알겠냐? A가 일어날 사건을 구해라 그러면 그것 놈의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을 여사건이라고 그래. 알겠지? 이건 뭐 용어에 대한 얘기니까. 우선 배반 사건은 그럼 공집합이에요?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야. 아, 교집합이.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됐어? 자, 여기서 뭐 확률 계산은 니들이 이미 알잖아.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우의 수로 계산한단 말이야. 전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전체 집합을 만약에 뭐 1, 2, 3, 4, 5, 6, 7이라고 하자. 이 중에서 3의 배수에 해당하는 사건 A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 3의 배수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7분의 2. 다시 말해서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서 찾는다. 원소의 개수는 결국 경우의 수란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확률 계산의 기본이 경우의 수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내용은 별로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냐?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뭐야? 뭐야? 수학 계산으로 나온 확률이란 소리야. 에? 수학 확률로 나온 계산을 수학적 확률이야. 그럼 뒤에 뭐 다른 거 하나 더 있어. 뭐 있겠냐? 수학 계산으로 나오는 거 말고 직접 조사를 통해서 나온 확률이 있겠지. 그거를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동전 던지기를 10번 한다고 치자.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10번 하면 그럼 딱 5번 앞면 뒷면 나오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지. 그지? 무슨 소리 알겠니? 수학적인 계산과 실제로 했는 통계적인 계산을 통해 나오는 확률은 다를 수도 있어. 그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니들 실제로 통계적인 확률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 어디서 많이 나오냐? 니 좋아하는 거. 축구, 야구, 기타 등등의 애들에 대한 무슨 뭐 수치들 있잖아. 얘가 뭐 페널티킥 상황에서 골을 뭐 어떻게 몇 번 넣는다든지.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칠 뭐 그거를 뭐 타율이라고 그래서 뭐 3할 3푼 3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것들은 전부 다 통계적인 확률이야. 실제로 수학 계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지. 그지? 통계적인 확률을 가지고 이 다음 얘가 칠까 말까, 얘가 뛰어난 선수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 대부분 다 통계적인 확률이야. 그럼 이거 얘기를 해보면 이렇잖아. 그럼 수학적인 확률이라는 거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 않냐?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 뭐 이런 뜬구름 잡는 듯한 이런 확률 계산을 왜 하나 싶으잖아. 그렇지 않냐? 근데 뒤쪽에 가면 이 뜬구름 잡는 듯한 이 수학적인 확률과 수학적인 어떤 계산 결과를 통해서 뭘 하는 거를 마지막 단원에 배우냐면 그럼 실제는 어떨까에 대한 추정을 하는 단원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추정을 하더라도 예측을 하더라도 이론적인 이런 근거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지. 수학적인 이런 연산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생활에서 여러 가지 오차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추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마지막 세 번째 단원 통계 부분에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 확률 있고 통계적 확률 두 번째 나왔는데 그러면 봐봐.
10번 던져서 앞면이 5번, 뒷면 5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했잖아. 자, 그러면 10번 던져서 예를 들어서 7번, 3번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자, 그러면 100번을 던졌어. 그럼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비율이. 처음에는 7대 3이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한 100번 정도 했어. 그러면 이게 좀 더 이렇게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조금씩 근접해 가는 거야. 5대 5 상황으로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뭐 4대 6 이렇게 되는 거지. 4번, 6번 이런 식으로. 아닐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시행 횟수가 적을 때는 얘가 그렇게 안 될 확률이 커. 그렇잖아, 그지? 근데 내가 한 1000만 번 했어. 그러면 봐봐. 처음에는 내가 앞면 3번, 뒷면 7번 나왔다 그러면 이 비율이 거의 더블 스코어잖아. 그지? 차이가 4개밖에 없고 거의 더블 스코어인데 내가 이놈을 뭐랄까 조금 더 줄여서 100번 했더니 40번, 60번 됐어. 차이는 20번 차이가 나서 얘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났지만 더블 스코어까지는 안 가는 거야. 1000만 번 했어. 1000만 번 해서 4000, 뭐 800만 번은 앞면에 나오고 620만 번은 뒷면에 나왔다고 치자. 차이는 어때? 앞에서 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잖아. 근데 비율은 점점 비슷해지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차이의 값들은 커지는데 비율은 점점 비슷해지는 걸로 가게 돼 있거든.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시행 횟수를 무한히 많이 늘려버려. 극한을 한다는 거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극한을 해버리면 이 통계적인 확률도 결국은 수학적인 확률에 근접하게 돼 있는 거야. 실제로 카지노에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아냐? 카지노에서 승률을 이렇게 조절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반반 똑같이 공평하게 승률을 나눈다 그러면 50대 50으로 게임에서 모든 게임의 승률이 50대 50이 돼야 되잖아. 내가 한번 이기면 네가 한번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잖아. 실력에 따라서 좌우받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야, 그럼 실력에 따라서 카지노에서 그럼 돈을 막 뺏기고 막 잃고 막 이런다 그러면 카지노를 하겠냐? 카지노 입장에서 네가 사장이야. 카지노를 하겠어? 완전히 실력으로만 승부한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좋은 실력이 뛰어난 어떤 딜러들을 고용해야 되고, 그걸 고용하면 뭐하냐? 더 뛰어난 타짜들이 어디선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게임을 해버리면 손해잖아. 그래서 카지노에서는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뭐 이런 거야. 49.8대 뭐 50.2 거의 아주 작을 정도의 이런 비율로 얘가 카지노 측이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런 거지. 한 1000번 하면 얘가 498번 이기고 얘가 502번 이기니까 몇 번 차이나? 4번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뭐 이거 이 정도면 공평하다. 498번 이기고 502번 이겼으니까 겨우 4개 차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거가 엄청난 큰 차이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카지노에 니들 가봤냐? 내가 한번 옛날에 친구랑 강원랜드를 한번 가봤거든. 진짜 야 도대체 이거 뭐냐 이러면서 가봤단 말이야. 가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 정말 사람들 많아서 우리는 갔는데 뭘 할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기 슬롯 머신 하나 자리가 나가지고 야 저기 놨다고 빨리 가가지고 슬롯 머신 한 몇 번 눌렀거든. 한 5분 했나? 5만 원이 사라져버려. 뭘 할 수가 있어야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그 이제 불리하게 조정이 돼 있고, 근데 딱 1000번 정도 하면 카지노 지가 돈 벌어봐야 얼마를 벌겠나 싶으잖아. 얘가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면. 근데 1000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거기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번 게임 하면 한 1000게임 될 거야. 한 번 하면 사람이 그만이 많다고. 그러면 10,000명, 20,000명, 100,000명, 100만 번, 1000만 번 누적해서 해버리면 이 차이가 어떻게 되겠니? 겨우 4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시행 횟수가 무한히 커져버리면 그 돈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카지노에서 정말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승률만 조작해도 돈을 엄청 버는 거지. 왜냐하면 시행 횟수가 무한대에 가깝게 계속 시행이 될 테니까. 그 차액이 점점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카지노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냐? 카지노에 가가 거기 보면 어떤 일인 줄 아니? 강원랜드 가보니까 무슨 전당포 같은 거 있잖아. 대빵 많아. 길거리에 차가 막 완전히 쌓여 있어.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차 맡기고 돈 가져가고 하는 거야. 미쳐가지고. 나는 안 그럴 것 같잖아. 누구한테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굉장히 무서운 거야, 도박은. 취미로 나 도박하고 이러지 마라. 할라 그러면 원카드 이런 거 하라고. 알겠니? 그냥 한국이면 확실해야죠. 고수도. 와, 고수도 없더. 니 타짜 못 봤나? 타짜 못 봤나? 막 돈 없어가 막 장기 떼가고 이거 못 봤냐? 그래서 통계적인 확률에서 시행 횟수를 무한히 늘려버리면 결국은 얘가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뭐 능력이 있는 거야. 맨날 내가 하면 꽝이다. 맨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애들 있잖아. 내가 응원하면 지더라. 이게 진짜 통계적 확률로서의 의미를 가지려 그러면 한 10,000번 정도는 내가 한 10,000번 정도는 누군가를 응원했는데 그때마다 지더라. 그러면 이건 의미가 있는 값인데 내가 한 10번, 20번 정도 해봤는데 월드컵 뭐 응원을 한 10번, 20번 정도 했는데 꼭 응원했는 애들이 지더라. 그건 별 의미 없는 수치인 거지. 괜히 징크스를 만들고 무슨 뭐 이런 거니까 의미 없는 거야. 월드컵 니들 봐봤자 몇 번 봤냐? 3번. 3번? 3번 정도면 12년이잖아. 12년 전 그 정도 되겠네. 1대 제대로 봤죠. 10? 때는 거리 응원도 했습니다. 1공도 가져요. 그러니까 일사각에 폭망하고. 월드컵에 뭐 그거에 나의 바램과 우승과의 차이를 검증하기에는 횟수가 너무 부족하다. 시행 횟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 아니 그럼 다른 경기일 수도 있죠. 다른 경우일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런 걸 좀 누적 횟수를 충분히 쌓아야 그게 이제 확률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값이 되는 거야. 알겠니? 한 3번 해보고 아씨 안 되는 공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고등학교 와서 몇 번 쳤냐? 6번 쳤잖아. 이 정도 가지고 난 한때도 안 되는가 보다를 판단하기에는 시행 횟수가 부족하다는 4개 거야. 나왔는데요. 시험 4개 나왔는데요. 반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벌써부터 판단하지 말고 계속 해봐야 된다는 그러면 거야. 수능 한 번 망하면 이제 한 번이니까 그러면 쌓일 때까지 계속해요. 나는 시험만 뭐 못 쳐. 그러니까 수능 시험도 대충 공부하고 대충 해서 칠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직 너희들의 그 통계적인 자료가 부족해. 열심히 해서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됐니? 그래서 통계적인 확률이 수학적인 확률에 인접하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한없이 크게 누구를? n을 시행 횟수를 한없이 크게 늘려야지 통계적인 확률이 의미를 가진다. 알겠니? 그 얘기야. 그 다음에는 뭐 확률에 대한 기본 성질인데 여기는 봐봐. 전체가 S인데 어떤 그 중에서 일부분 A에 대한 확률에 대한 얘기야. 당연히 확률은 1을 넘을 수가 없지. 맞지? 많아봐야 전체분의 전체니까. 특정 사건은 전체분의 전체보다 조금 작은 애들이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무조건 일어난다? 확률 1이 된다? 이건 뭐라고? 전사건.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 경우도 있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공사건. 전사건의 확률은 1, 공사건의 확률은 0.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값을 가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거 확률 1,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0.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내용 별로 없다. 자,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 자, 이거는 문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부등식 영역으로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거든. 근데 웃기는 게 교육과정에서 부등식 영역이 빠졌잖아. 네? 뭐가요? 1학년 내용에서 부등식의 영역이 빠졌잖아. 빠졌었나? 안 나와. 교육과정이 다르다고 전에는 있었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문제를 부등식 영역을 적용시키는 문제를 안 낼 수도 있어. 확률 계산에서. 자, 이거는 뭐냐면 야, 양궁을 한단 말이야. 이게 10점 만점이야. 근데 저기 이게 우리나라 관역인데 크기는 똑같은데 뭐라 그러지? 아씨, 이런 얘기하면 되나? 아니야. 어떤 나라를 갔는데 10점 만점이 여기 있어. 크기는 똑같아. 그럼 얘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무슨 나라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명중할 확률은 뭐겠냐? 전체 넓이분의 이걸로밖에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니? 이게 명중한 그럴 확률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센터에 맞출 확률. 진짜 그럴까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낙은요? 아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치고, 야, 국가대표 정도 되면 낙이 있겠냐? 야, 좀 도대체, 야, 확률 계산을 해도 임마, 야, 프로야구 선수랑 초등학교 야구 선수 타율 갖다 놓고 비교하면, 아니,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값이냐고. 야, 초등학교 야구에서 출루율이랑 프로야구에서 출루율이 있는데 초등학교 야구 출루율이 얘가 막 9할이야. 말이 안 되죠. 지금 들어봐. 말이 안 되죠. 아니,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오면 출루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9할의 확률로 얘가 출루를 해. 근데 프로야구 선수는 3할이래. 출루율이. 출루율이 3할이면 방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잘하는 거야? 초등학교 9할이 잘하는 거야? 프로야구 3할이 잘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진지하게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9할이면. 좋다. 3할이면 좀 문제 있어요. 알겠어. 프로야구 그럼 내가 요새 잘 모르니까 그럼 7할이라고 하자. 프로야구 선수 출루율이 7할이래. 누가 잘하는 거야? 초등학교 9할이 잘하는 거야? 프로야구 7할이 잘하는 거야? 초등학교. 이강인 수있지 유망. 이 둘 사이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잖아. 맞지? 예스. 맞지? 예스. 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인 거야. 얘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이 좀 전에도 그런 거야. 낙이요. 낙은 없는 애들만 모아놓고 계산하는 거라고. 알겠냐? 그거 국가대표가 놓고 8, 9, 12 한.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자 그러면 모두 낙은 없다. 미안하다. 내가 이 전제 조건까지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네. 낙 없음. 낙 없다 그러면 전체 쐈을 때 이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가 되니까 결국은 명중할 확률은 면적의 크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야, 이게 누가 확률이 더 크냐? 이거 안에 들어갈 확률이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기하학적인 확률은 전체 넓이 분의 특정 부분의 넓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그랬던 얘랑 얘랑 명중할 확률이 어떻겠냐 이거야. 넓이가 같다면 명중할 확률은 같은 거지. 그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요소는 배제하는 거야. 야,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여기 명중할 확률이 높겠냐? 여기 명중할 확률이 높겠냐? 아, 당연히 심리적으로는 얘가 확률이 더 높지. 아니, 저희가 더 맞지. 명중이라 말고 쌤 높은 점수가 나올 확률이라는 게 맞지 않아요? 아이,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 맞추면 높은 점수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거기 못 맞추면 높은 점수가 나오는데 옆에는 못 맞추면 높은 점수가 아니라 1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봐. 내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러 개의 동그라미를 했다고 쳐. 넓이 다 똑같아. 근데 여기 1점, 2점, 3점, 4점이래. 자, 1점 맞출 확률과 2점 맞출 확률과 3점 맞출 확률과 4점 맞출 확률은 다 어때? 다 같아. 확률적으로 다 같아. 그지? 확률적으로 다 같고 어디를 겨냥을 목표를 두고 어디를 잘 맞추냐가 문제인 거잖아. 그렇지 않니? 야, 그러면 내가 양궁 관역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넓이 다 어떻게 만들겠니? 다를 것 같아요. 몰라. 다를 수도 있어.
그지? 그거는 뭐 어떻게 만든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냐, 니들 한번 생각해봐라. 몰라, 내가 만들어 그러면 난 넓이 다 똑같이 만들 거야. 네모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겠냐? 근데 난이도를 더 높인다 그러면 센터를 좀 작게 만들겠지. 그렇지 않겠니? 옆에를 좀 더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센터를 맞출 확률을 점점 줄여버리면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고, 전부 다 똑같은 확률로 크기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몇 점을 맞히든지 간에 확률적으로는 똑같고, 단지 뭐만 차이가 있다? 선수 개개인의 실력 차이가 큰 영향을 발휘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고, 기하학적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 넓이분의 특정 부분의 넓이로 계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인 이 확률 계산을 얘기를 가지고, 선생님 그게 아니잖아요, 뭐 말이 안 되죠, 뭐 이런 얘기 해봐야 그건 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수학적인 계산한다는 자체가 기타 등등의 다른 요소는 배제하겠다라는 거거든.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이 생기는 게, 우리는 그런 딱딱한 로봇 같은 수학적인 계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건데, 이런 게 보통 어디서 일어나냐면 문과, 인문학적인 이쪽으로 좀 발달한 애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감정을 배제하라고. 더하기 빼기 감정을 넣지는 않잖아. 좀 슬픈데 1 더하기 1을 마이너스 2라고 할까?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알겠냐? 그냥 수치 자체로만 봐라. 자, 요거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그러니까 합집합.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난다. 또는으로 연결되는 두 사건의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집합 연산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P, 이제 확률은 P라고 써. P, A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이야. P, B는 B가 일어날 확률이고, 그러면 합집합 P, A, 합집합 B,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확률을 뜻하는 거야. 그럼 얘는 경우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집합 연산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A가 일어날 사건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사건을 한 다음에 교집합은 2번 해줬을 테니까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 이게 이제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근데 배반 사건이래, 만약에 A, B가. 그럼 교집합이 뭐야? 0이지. 그래서 배반 사건일 때는 교집합 부분이 없다라는 거지. 알겠냐? 별 내용도 아니야. 왜 이렇게 덥지? 덥지? 뭘 추워 임마? 추운데요? 닌 추워? 와, 여기서도 이렇게 불균형과 김바지 입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반팔 엄마인데. 너 반바지 입고 하기 그렇잖아. 왜요? 내가 반바지 입고 하라고? 직장 하면서 없잖아요. 하긴 뭐 찍어도 위에밖에 안 나오는데. 반바지 안 입은 지 오래됐다. 야, 그러고 난 여학생들이랑, 특히 여학생들 이해가 안 되는 게, 하고 나서 자꾸 모기가 문대, 다리를. 그럼 내가 뭐라 그래주겠냐? 긴 바지를 입어라. 모기가 물지 않는다. 그래도 긴 바지를 안 입더라. 없잖아요. 근데 계속 긴 바지를 입으니까 여름에 더운지도 잘 몰라. 아니 겨울에서 더워요? 아니, 여름에 뭐 더운가, 뭐 다리가 덥다,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밖에 안 나가서 그런 기도 해. 저는 여기에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햇빛 좀 쬐고 이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이야. 여사건. 뭐 이런 거, 여사건을 할 때 우리 그전에도 많이 했잖아, 그지? 뭐 적어도 명제할 때도 우리가 어떤 명제는 있었냐면, 적어도 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대우명제로 증명하기도 했잖아, 그지? 대우명제란 얘기가 부정을 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그거 말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사건도 이런 거지. 뭐 주사위를 던지기를 하는데 전체가 1, 2, 3, 4, 5, 6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 그럴까? 5 이하의 눈이 나오는 확률, 뭐 이렇게 묻는다고 치자. 이건 뭐 단순한 계산이니까, 그지?
5 이하는 1, 2, 3, 4, 5밖에 없으니까 6분의 5잖아. 근데 5 이하의 경우가 1, 2, 3, 4, 5 5개나 있으니까 그거의 반대쪽은 뭐냐? 5 이하의 반대. 5보다 크다지. 5보다 큰 건 6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6이 나올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에서 빼준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뭐 5 이하의 확률 그러면 6분의 5잖아. 이걸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이거의 반대쪽 뭐니? 6건. 6 이상이 되겠지, 그지? 그지? 그럼 6 이상인 거는 6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잖아. 얘를 전체 확률에서 빼버리면 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또는 적어도 뭐 아니다.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여사건으로 확률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 좀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뭐를 뜻하고 있는 거냐? 개인 취향차.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여사건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경우가. 아니면 여사건과 본래 사건의 케이스가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온다. 그럼 뭘 선택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네. 자, 끝났네. 좀 쉴까? 맞아요.